예, 주 52시간만 해도 근로시간이 너무 길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.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을 검토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일 텐데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죠. 누구 주장이 좀 더 합리적인지 홍혜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. 자, 홍 기자, 일단 정부는 뭘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죠? 이 주 단위로 묶었던 연장 근무를 몰아서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이 개편안의 골자입니다. 노사가 합의해서 근로시간 산정 기준 단위를 바꾸면 주 64시간 근무가 가능해지고요. 또 퇴근 이후에 다음 날 출근까지 11시간 휴식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주 69시간까지도 일할 수 있습니다. 예, 바쁠 때는 더 일하고 휴식도 확실하게 보장하자 뭐 이런 취지군요.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근로시간이 오히려 줄 수도 있다는 건 왜 그렇습니까? 네, 정부 안을 보면 이 관리 단위가 분기 이상으로 길어지면 연장 근로시간 총량이 주 52시간제일 때보다 줄어들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정부는 근무 시간 전체로 볼 때는 지금과 같거나 더 줄어들 거라고 하는 겁니다. 또 수당 대신 휴가로 모아서 한꺼번에 쓸 수도 있게 됩니다. 자, 그렇다면 근로시간도 줄어들 수 있고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 같은데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뭐죠? 네, 문제는 이 몰아서 일한 대가로 이 정부가 제안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겠느냐는 점입니다. 우리나라 한 사람당 연간 일하는 시간은 OECD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. 이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뒤에 그나마 줄어서 이 정도인 겁니다. 또 연차 사용률을 보면 60%도 안 됩니다. 코로나 이전 70%대에서 더 줄어든 건데 이유를 보면 업무가 많거나 대체 인력이 없어서 못 썼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. 이 사정이 이러니 이 초과 근무로 쌓은 휴가는 제대로 쓸 수 있겠느냐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. 예, 뭐 그런 우려도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지금처럼 주 단위로 근로시간 묶어둔 나라가 우리나라뿐이라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? 네, 그 말은 대체로 맞았습니다. 이 고용노동부가 예로 든 독일과 프랑스, 영국을 보면 이 3개월에서 6개월을 단위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따지고 있습니다. 이 주 단위보다는 유연하게 적용하는 겁니다. 다만 우리와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. 예, 뭐 그 점에서는 우리도 외국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텐데 우리와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. 이건 무슨 뜻입니까? 네, 단체 협약이 적용되는 노동자의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전체의 15% 정도로 앞서 봤던 주요국이나 OECD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. 이 회사와 협상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노조가 없는 작은 회사일수록 이 제도의 부작용이 클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. 주 64시간으로 해서 딱 그때 하고 다른 때는 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거고요. 그러니까 남용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진 거거든요. 그런 쪽은 주로 저임금이라든지 근로조건이 열악한 데일 텐데 점점 더 양극화가 더 심화되지 않을까. 예, 주 52시간 근무는 민주당 정부의 업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국회에서 논의가 될까요? 네, 그 점도 문제입니다. 이 정부가 법안을 6월쯤에 국회에 제출할 텐데요.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부정적인 데다가 여야의 대치 국면 또 정부와 양대 노총의 이 갈등 상황을 볼 때 현재로서는 논의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. 예, 그래도 일단 뭐 꼭 필요하다면 정부가 야당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. 경제가 문제니까요. 예,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.